저희 책으로의 아침을 선정한 책은 달라붙을 꿈 백화점입니다. 요즘 완전히 핫한 책이라서 독자 별점 9.8 할리우드나 이런 곳에서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창의적인 소재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꿈 백화점이라는 이 소재를 찾아낸 것 자체가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문에서도 저자가 인류는 정말 궁금한 거를 참지 못하는 덕분에 이렇게 지금의 문명을 모두 만들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으니 그게 아마 꿈이 아닐까. 한글로도 꿈과 꿈이 똑같고 영어로도 드림과 드림이 똑같아서 그럼 진짜 우리 꿈에서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정말 이게 미래에 누가 와서 아니면 무슨 수호천사가 와서 나에게 뭘 알려주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그런 꿈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불면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잘 자고 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또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인공 젊은 여자 페니 페니가 이제 막 취준생이죠. 그래서 취준생인데 이 가장 핫한 모든 취준생의 꿈이 이 달라붙을 백화점인 거예요. 복지 조건도 좋고 모든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서 여기 이제 취준생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건데,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라고 해서 이 달라붙으라고 하는 이 백화점의 창업주의 아주 옛날 조상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옛날에 시간의 신이 있었는데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의 신이 본인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이제 새 제자에게 어떻게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다스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자는 미래를 다스리겠다고 했고,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그리고 둘째는 과거를 가지고 싶다고 했고 그럼 무엇이든지 오래 추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그러면 세 번째 찰나의 현재를 다스리겠냐? 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 제자가 그거 말고 모두가 잠든 시간을 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잠든 시간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잠든 시간을 다스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 셋째가 잠든 시간을 하게 됐고, 이것이 달라붙을 백화점 먼 조상의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페니가 이때까지 막 뭔가 이렇게 엉뚱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달라붙을 사장님과 이 페니의 면접 장면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사장님이 왜 잠을 자야 되는가? 왜냐하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 잠자는 거를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인생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잠을 자고 꿈을 꿔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이 페니가 잠이라고 하는 거, 특히 꿈이라고 하는 거는 숨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그려놓은 쉼표 같은 거다. 신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게 36페이지에 써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꿈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만 꿈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서 사람들이 막 계속 충분히 잤음에도 또 자려고 하고 쾌락만을 쫓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달라붙을 꿈 백화점은 필요한 만큼만 꿈꾸게 하고 늘 중요한 건 현실이라는 거를 잘 가르쳐줘서 현실을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적당한 다스림을 해서 이 달라붙을 꿈 백화점이 좋다라는 말로 이제 달라붙을 백화점에 드디어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입사를 해서 1층의 매니저님, 또 2층의 매니저, 3층의 매니저, 4층의 매니저가 각각 다른 층마다 다른 것들을 팔고 또 그 매니저들의 것도 굉장히 틀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심으로 먹어보고 싶은 게 여기 이 양파 우유를 여기 달라붙을 백화점에서 팔거든요. 양파 우유는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많은 요정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달라구트 백화점에서 30년 동안 일한 이 총 매니저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 이제 4층에 가면 낮잠을 팔기도 해요. 그래서 낮잠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꿈은 후불제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도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많고, 꿈을 꾼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막 신이 난다 그러면 그 신남에 대한 어떤 꿈값을 내고, 또 막 근데 뭐 너무 불안하거나 이런 나쁜 거에는 꿈값을 내지 않을 거고, 여기서 이 꿈 중에 호기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설렘이라는 거. 여기서 이 주인공이 설렘이라는 거를 들고 가다가 하나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마치 이 꿈에 우리 감정들도 막 증권 거래처럼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설렘이 제일 비싼 값에, 그리고 제일 귀한,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살면서 설렘을 느끼는 순간이 제일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게 여기 이제 꿈값을 어떻게 그러면 정산을 하냐 해서 드림페이 시스템즈 버전 4.5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막 졸린 거를 도대체 언제, 여기는 잠이 들어야 올 수 있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이 언제 이 사람들이 올 건가, 여기서 그 눈꺼풀 저울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저울에 보면은 그 눈금이 맨정신과 졸림의 사이쯤에 있을 때서부터 이제 빠르게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졸림이 잠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백화점으로 입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하지만 인기 있는 상품은 다 금방 조기 매진돼 버리기 때문에 빨리 예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제일 인기 있는 거는 뭐 하늘을 나르는 꿈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막 예약을 할 때도 이 예약만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고객들도 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매일 밤 꼬박꼬박 최대한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라고 6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연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장에 보면은 연애가 어떻게 이 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되어 있고, 또 이제 꿈에 대한 여러 논문들도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잊혀질 거라는 것을 만약 알고 있다면 이 순간이 한 번뿐이라는 것도 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어서 이 감정에 대한 꿈의 값을 지불하는 데에도 훨씬 더 특별한 힘을 갖게 될 거다라고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성취감, 자신감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늘 최고가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이나 허무함 같은 거는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설렘은 진짜 귀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주 최고가의 아주 귀한 이제 상품인 거죠. 설렘을 이제 막 그 은행에 들고 가고, 또 그러면서 또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꿈에서도 또 스테디셀러 같은 게 있어서, 이 스테디셀러에서도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 이런 게 스테디셀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꿈을 꾸고 일어나서도 아무 감정이 느끼지 않으면 뭐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걸 이렇게 꿈을 깨고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설레고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꿈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이 언제 시작되는 거지? 막 꿈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나타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란다 라고 87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어떤 예지몽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예지몽은 결국 미래에 대한 꿈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제일 태몽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건데, 하지만 이거는 어떤 한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의 어떤 찰나의 한 장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는 없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거나 또 이렇게 실망하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지몽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예지몽을 받고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그것도 사람들한테 큰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122페이지에 보면 이 달라루트님이 대단한 미래는 여기에 없단다. 즐거운 현재, 오늘 밤에 꿈들이 있을 뿐이지 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뭐 예지몽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해도 결국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4장에 보면 트라우마 환불 요청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꿈에는 꼭 이렇게 뭐 설레고 좋은 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악몽도 있잖아요. 도대체 악몽을 왜 꾸는 거야? 근데 사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트라우마가 꼭 나쁘기만 한 건가? 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결국 이 악몽을 통해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141페이지에 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내가 업적, 내가 이미 이루어낸 거, 그 트라우마는 곧 나의 삶의 성취였다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잘 해낸 내가 자랑스럽고, 이전에도 잘 해냈고 앞으로도 결국은 잘 해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148페이지 이런 마음이 결국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몽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심지어는 악몽을 우리가 일부러 예약해서라도 사서라도 우리가 악몽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어렵고 힘든 일 뒤에는 그걸 이겨냈던 자신의 모습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153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세상에는 무서운 것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따뜻한 이불이나 따뜻한 음식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질투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쫓아오는 맹수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꿈만 만들지 이렇게 무서운 꿈 만들어가지고 그러냐고 했을 때 그 꿈 중에서 뭐 다 가치가 없는 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언제나 꿈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하늘을 나는 꿈 같은 거는 뭐 항상 불티나게 팔리는 매진 상품인데, 이게 사람들이 꿈속에서 느끼는 해방감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 같다. 실장에서 보면 이제 예스터데이와 벤젠골이라고 해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에서 우리가 그 폴 맥카트니도 그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를 꿈에서 작곡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벤젠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학식도 사실 그 화학자가 꿈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꿈을 꾸면서, 그 전까지는 모든 어떤 화학 구조식은 다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이 원을 생각해내면서 그 벤젠골이가 완성될 수 있어서 이렇게 그럼 나도 이렇게 꿈속에서 이렇게 뭘 좀 영감을 받을 수 없나, 영감을 얻는 꿈을 좀 어떻게 살 수는 없나, 그렇게 하는 건데 232페이지에 보면 영감이라는 것은 말은 참 편리한데 그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고민의 시간이 차이를 만드는 거다. 영감이라는 거는 결국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잘 자야 한다. 숙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체험판 출시로 제일 귀한 그 타인의 삶을 살아보는 거,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살아보는 것도 있고, 또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막 그랑프리를 타고 이런 사람들 뭐 어떻게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느끼지만, 그리고 또 비슷한 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고 또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삶을 살아보면 8년의 무명 생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단 보름만 하려고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8년 동안의 긴 무명을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렇게 남의 삶을 살아보는 꿈을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고요. 250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단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삶에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조차도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이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두 번째를 할 수 있어야지만 첫 번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을 선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익명의 사람에게 그 선물 받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죽은 자가 나오는 꿈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나에게 큰 추억을 줬던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것이 할머니가 됐던 또 아이가 됐던 그런 사람은 꼭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결국 이 꿈 백화점에서는 다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항상 눈꺼풀 저울이 맨정신과 졸음 사이에서 멈춰질 때 거기서 또 깨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 졸림을 잠드는 중으로 바뀌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이 보너스처럼 이 2층의 매니저가 되게 아주 까칠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면접을 봐서 여기에 들어가게 됐나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기 있고요. 또 스피도의 완벽한 하루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는 거에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이 뒤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로 부록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책을 읽기만 해도 그냥 이 장면들이 막 그려져서 정말로 꼭 정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만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을 봄으로써 이 책의 내용이 꼭 중요한다기보다 이 책을 보면서 각자 내가 꾸고 싶은 꿈,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꾸었던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로 즐겁고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펀딩 같은 걸로 이런 젊고 참신한 이 작가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드립니다. 좋은 책을 놔주셔서 감사합니다.